보통 우리가 보안 위협하면 막 해커들이 방화벽 뚫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직의 그 단단한 보안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바로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위협, 악의적 내부자라는 미스터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조직의 가장 위험한 보안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해커나 바이러스 아니면 엄청 정교한 외부 공격 이런 걸 떠올리시겠죠? 네, 물론 그것들도 엄청 위험하죠. 하지만요, 진짜 무서운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가장 위험한 존재는 힘들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그런 침입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열쇠를 받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바로 그 내부자인 거죠. 네, 성문 안의 적이라. 표현이 좀 무섭죠? 그럼 이 내부자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 정의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악의적 내부자를 정의할 때 핵심 키워드가 딱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승인된 접근 권한이랑 의도적인 악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뢰를 바탕으로 이 정보까지는 봐도 괜찮아 하고 권한을 준 사람이 그 믿음을 배신하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인이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 같이 커피 마시던 내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배신을 하는 걸까요? 그냥 돈 때문에? 물론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전적인 이득이 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거나 경쟁사로 옮기면서 핵심 정보를 싹 가져가거나 심지어는 어떤 이념적인 이유, 그러니까 자기 신념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도 있죠. 동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내부자가 외부 공격자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외부 공격자는 말 그대로 담을 넘는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침입 흔적이 남고 경보음이라도 울리죠. 그런데 내부자는요? 이미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같은 존재란 말이죠. 누가 뭘 하는지, 어디에 약한 고리가 있는지 다 알아요. 심지어 그들의 모든 수상한 행동조차 원래 하던 일처럼 보이니까 이걸 알아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내부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그 행동 유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이 저지르는 행동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업 스파이 활동. 말 그대로 경쟁사를 위해서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몰래 훔치는 거죠. 둘째는 사보타주. 이건 아예 작정하고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데이터를 망가뜨려서 회사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유출. 이게 아마 가장 흔한 경우일 텐데 고객 정보나 회사 기밀 같은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는 행위죠. 마지막으로 권한 오용.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나쁜 용도로 쓰는 거예요. 하나 빠짐없이 조직에는 정말 치명적이죠. 와, 이렇게 은밀하게 움직이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쵸? 자, 이제부터는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을 찾아내는 핵심은요, 바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각자 일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근 시간, 자주 쓰는 파일, 접속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이 평소의 정상적인 패턴에서 뭔가 미세하게 벗어나는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그런 징후를 포착하는 게 탐지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평소에는 늘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던 직원이 갑자기 막 새벽 3시에 회사 서버에 접속한다? 이상하죠. 또 하루에 파일 기껏해야 10개 정도 다루던 사람이 갑자기 수천 개가 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려고 한다? 이것도 의심스럽죠. 마케팅팀 직원이 자기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재무팀 기밀 문서에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보안 시스템이 놓치지 않고 주시하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직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어 전략은 크게 3가지 기둥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 번째는 최소 권한 원칙을 구현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직원한테 모든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주는 게 아니라
딱 자기 업무에 필요한 방의 열쇠만 주는 거죠. 두 번째, 철저한 배경 조사. 이건 애초에 열쇠를 맡기기 전에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술적인 부분인데 사용자 행위 분석, 즉 UEBA라는 시스템을 쓰는 겁니다. 이건 머신러닝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직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실시간으로 딱 잡아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튼튼한 방어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악의적 내부자는 이미 합법적인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조직의 보안 태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결국 그들이 무서운 이유는 무슨 엄청난 해킹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내부자라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예측하기 힘든 무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신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신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디까지 감시하고 또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 궁극적인 방어책이 감시라면 그 감시하는 시스템, 즉 감시자를 감시하는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